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1월 14일 10시고요. 10시 3분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CME 선물 차트입니다. 이 선물 차트의 중요성은 되게 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선물 기반 ETF도 통과된 상황에서 실제 뭐 비트와이즈나 아니면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가 있죠. 그래서 그 바넥하고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선물 ETF 차트는 좀 가끔 확인 좀 하세요. 뭐 계속 매일 확인하시라는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가끔 확인을 하셔야겠고, 토요일 이제는 반드시 이제 CME 차트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 CME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일단 결론은 흐름이 정말 좋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19K 또는 18.9K 부분을 뚫어냈고요. 완벽히 뚫어냈죠. 그리고 즉 365주 EMA를 뚫어냈다는 얘기고, 이 365주 EMA를 뚫어냄과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하는 게 이 365주 EMA하고 거의 근접한 구간에 20주 EMA가 있었거든. 근데 20주 EMA를 정말 얼마 만에 뚫어냈냐면 20주 EMA가 마지막으로 뚫렸던 때가 3월 말이거든요. 작년 3월 말이니까 거의 10개월 넘는 동안 하락의 하락을 거듭했는데, 이 추세 반전의 중단기로 봤을 때, 초장기가 아니라 중단기로 봤을 때 20주 EMA 위에서 그것도 장대 항봉으로 뚫어내고 차트가 마감했다라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와, 이 10개월 만입니다. 10개월 만에 이걸 뚫어낸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정말 생겼다라는 거죠. 정말 좋습니다. 19K 위에서만 머물러 줬으면 했는데 더 뚫어냈어요. 네, 더 좋습니다. 더 좋아. 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그래도 피트리더 제법 담으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재매수 타이밍, 추가적으로 물량 넣을 타이밍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가격 흐름 시나리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차트가 한 번에 이 60주 EMA를 확인하러 갈 것이다. 혹은 20개월 EMA를 확인하러 갈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한 방에 바로 이렇게 뚫어내는 흐름이 과거에는 이제 계속해서 나와줬는데, 이거 하나고 이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건 여기를 가기 전이든 아니면 여기에 저항을 한번 받든 다시 가격 하락이 나왔을 때 그 가격 하락의 움직임이 반드시 365주 EMA, 즉 이 자리가 정말 FTX 사태가 없었더라면 중요한 저점이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되게 모양이 좋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너무 모양이 좋죠. 반등가도 충분히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반등 목표가도 최소 목표가죠. 최소 목표가입니다. 최소 이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볼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최소 이제 여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한 43,000달러 정도. 이건 최소 목표가입니다. 근데 과거 반등장 기준 0.786까지 올라가게 되면 5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게 여기에서 저항을 받든 아니면 좀 더 일찍 저항이 나오든 한번 이 365주 EMA에 대한 테스트가 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가든 이런 모양이 나오든 이 365주 EMA에 대한 19K 혹은 18.9K에 대한 테스트는 한번 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죠. 365주 EMA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정이 익스텐디드 플랫 패턴이라면 익스텐드 플랫 패턴이 이제 거의 확실하거든요. 파동 5개가 임펄스로 떨어졌어요. 1, 2, 3, 4, 5로 확실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이 파동 이후에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익스텐드 플랫 조정이 완성된 이후에 다음 파동은 무조건 임펄스로 뜹니다. 우리는 목표가를 좀 길게 잡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완벽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움직임을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이제 트레이딩의 난이도가 확실히 조금 떨어지는, 뭐 각설하고 지금 가격 움직임 너무 좋다. 좀 단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를 정확히 찍고 왔죠. 제가 이 추세선도 그어드린 게 11월에 그어드렸어요. 이거 야 너 오늘 아침에 이거 그어놓고 여기 맞고 떨어졌다. 아니 이거 제가 벌써 이 그림을 과거 유튜브 영상 보시게 되면 11월 말 12월 초에 단기 대응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수렴 이제 뚫고 나오면서 여기 이제 계속 저항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21.5K까지 뚫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물 차트하고 CM 차트하고 $1000 이상의 갭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단기로 보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요 바닥에서 사서 좀 1차 익절은 조금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해가지고 좀 한 뭐 15%에서 20% 털어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갭이 좀 크거든요. 이렇게 주말에 쌩까고 올라가 버리면 CM 차트 쌩까고 올라가 버리면 다음 주 월화에 혹은 언제가 됐든 개파락이 한 번은 또 나오게 되니까 그 개파락이 나왔을 때 재매수 들어가서 개수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평단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불타기를 하더라도 좀 더 좋은 가격대에서 불타기를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저는 주말간 내일까지 해가지고 좀 개파락이 지금처럼 뭐 $1000 이상 혹은 뭐 수천 달러까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오늘 내일 해가지고 좀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알트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내일 좀 가격 하락이 나와가지고 다시 19K, 19.5K 근방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계속해서 홀딩 하실 생각하시고요. 주말에 과열이 좀 쉽게 빠르게 나오게 되면 강하게 나오게 되면 좀 수익 실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내일 만약에 뭐 지금처럼 갭이 $1000 이상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지금 벌써 갭이 $1500 이상인데 뭐 알트는 조금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알트들은 바닥에서 뭐 조금씩 매수한 알트들은 조금 팔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가격 흐름이 너무 좋죠. 근데 갭은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거. 갭은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것도 과거에 조금 올려드렸던 건데 일단 몇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일단 지금 갭이 좀 큽니다. 벌써 $1500예요. $1500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갭이에요. 근데 만약에 방금처럼 21,500달러까지 뭐 22,000달러까지 내일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절반 이상 털어내는 그런 거 말고요. 한 15%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갭이 너무 크거든요. 얘기도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한 2달 전에 올렸다가 좀 하루 정도 공유하고 내린다라고 했던 얘기인데 이 차트를 좀 월봉상 봤을 때 20개월 이제 EMA 아래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재돌파 시 뭐 2년 가까운 상승 사이클이 나온다. 그 다음에 20개월 EMA 바닥과의 요 정도. 네.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네, 여기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20개월 EMA가 되게 중요하구나. 20개월 중요하다는 거 확인이 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0개월 EMA 한번 터치하고 나서
5개월 가까이 좀 이 자리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시죠? 본 개수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지만 뚫리니까 봐도 이제 바닥까지. 그리고 이 바닥에서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략 한 13개의 봉이 형성되고 나서는 이제 이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봉 개수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25개 정도 될 거예요. 25개월 동안. 2년하고도 2개월 동안 상승 사이클이 나오고 있죠. 이때도 보시게 되면 이 20개월 EMA에서 1, 2, 3, 4, 5, 6개월 버틴 기죠. 어떻게 해서든지 종가로는 지켜내면서 버틴 기죠.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뚫리고 나니까 바닥이 나오고요. 바닥에서 봉 형성이 6개가 형성이 될 거예요. 6개월 동안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파하고 나서 이 사이클이 나오는데 이 사이클은 23개월 정도 됩니다. 고점은 이제 여기라고 봐야 되죠. 실질적인 고점은 이게 세 보시면 23개예요. 23개월 또 2년이죠. 매집 기간은 13개월. 여기 매집 기간은 6개월이고요. 그럼 지금은 20개월 EMA 아래에서 얼마 정도 머물고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예요. 9개. 그 다음에 다음 달까지 이번 달에 여기 20개월 EMA를 뚫어낼 것 같지는 않고 2월 달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럼 대략 한 10개월 정도. 그럼 그 다음 사이클은 기존 사이클에 비교해 봤을 때 23개월에서 혹은 25개월짜리 초장기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반감기 사이클이 나오기 위해서는 2024년 이후에나 추세가 터진다. 근데 반감기 사이클의 의미는 저는 퇴색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닥 가격도 한번 봐볼게요. 바닥을 봤을 때도 제가 20개월 EMA와 이격률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의 이격률을 보시게 되면 이 정도 되고요. 이격률이 조금 더 자세히 그릴게요. 네, 이 정도 되네요. 이때 당시 이격률, 지금 20개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네요. 정확히 한번 볼게요. 이 정도 되네요.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시켜 볼게요. 여기죠? 네. 요거를 그대로 이격률을 대입시켜 볼게요. 여기가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가격대 19K거든요. 19K죠. 365주 EMA 자리. 그 다음에 최대 하락폭을 따져보면 여기가 되죠. 제가 그때 이 박스 그려드리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자, 우리 과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이 가격 구간에서 즉 14.5K에서 19K 사이에서 매집을 하고 23개월 또는 매집을 하고 여기서 매집을 하고 23개월 또는 25개월 동안 존버를 쳤을 때 무조건 큰 수익이 보장되는 시장이었다 이거죠. 맞죠? 네. 이때는 25개월, 이때는 23개월. 궁금하시면 개수 한번 세보세요. 돌파하고 봉이 몇 개 나왔나? 20개월 EMA 돌파하고 봉이 몇 개 나왔나? 그래서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매집을 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잠깐 내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해서 말씀드리냐면 반감기 사이클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 즉 지금 이게
만약 20개월 EMA 여기 20개월 EMA를 뚫어냈을 때 이제 365주 EMA는 뚫어냈으니까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죠. 바닥에선 제가 18.9K 계속 그 노래만 불렀잖아요. 제가 방송을 지금 어제부터 왜 켠 겁니까? 밑에 댓글에도 누가 그런 댓글 달았더라. 18.9K 365주 EMA 돌파해서 영상 올려주실 줄 알았다. 뭐 이런 영상. 네, 맞습니다. 365주 EMA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기준이 되는 가격 라인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니까 제가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돌파된 365주 EMA, 자,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강한 지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365주 EMA 리테스트까지 완벽히 맞춰지게 되면 이제 제가 작년 6월에 말했던 그 6월에 그 17.5K 혹은 18K 부분 초점론이 이제 확실히 확인이 되는 거죠. 중간에 잠깐 FTX 사태로 좀 돌아가긴 했지만 검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2년 동안 존버하면 앞으로 2년간 존버 이 사이클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바닥에서 이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 또 이제 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 이제 뭐 확인해야 될 건 과연 365주 EMA가 뚫렸는데 이제 저항이었죠. 쉽게 말하면 강한 저항인데 이 강한 저항대를 강한 지지 라인으로 바꿀 수 있느냐 요구하는 18.9K라고 할게요. 가격 차트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테더가 1달러 패긴 깨지면서 좀 이상해졌죠. 가격 차트가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는가. 뭐 19K 부분은 이제 총 매수 자리죠.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 너그럽게 여유있게 즐기시면 되는 거고요. 물려 계신 분들은 과연 내가 어디에서 이제 뭐 부분 손절이라도 조금 현금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또 되는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60주 이거거든요. 200주 EMA하고. 근데 이 200주 EMA도 다 거래소마다 좀 달라가지고 요거하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60주 EMA. 근데 이 60주 EMA는 지금 20개월 EMA하고 같은 자리에 있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행 채널 상단까지 넥라인이 된다는 거죠. 패턴상 봤을 아까 그 역외된 숄더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요게 남았다. 그 가격대는 아마 이제 20개월 EMA든 아니 20주 EMA 내려오게 되니까 25K에서 26K가 될 것 같다. 지금 27K 위치에 있지만 다음 주면 또 내려올 거고 다음 달이 되면 20개월 EMA도 또 내려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목표가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되게 되면 이게 즉 60주 EMA와 빨간색 이평선 계속 말씀드립니다. 20개월 EMA가 만약에 돌파가 되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반등장에 그친다는 가정 최대 한 24개월 정도는 장기 존버 전략 추천드린다 이거죠. 네, 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 다음에 CME 갭 크니까
좀 단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일간 좀 익절을 하셔야 돼요. 지금 벌써 막 1,500달러가 벌어져 있습니다. 1,500달러. 1,500달러면 지금 가격 대비 적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죠. 네. 큰 퍼센테이지죠. 전 이 얘기를 처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정확히 그 표현을 썼습니다. 이 구간에서 존버해서 2년 동안 존버하게 되면 지금 동안 뭐 필승 전략이었다. 뭐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고 결국 이제 남아있는 건 여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음 달이면 더 내려오겠죠. 더 내려오겠죠. 점점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니까. 그리고 이제 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좀 일목균형표를 좀 봐보세요. 저도 이거 정말 좀 우연히 발견한 건데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저도 통찰력은 결국 관찰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제가 그 트레이딩비에 올려드렸죠. 지금 그 음운에서 양운으로 전환되는 게 여기죠, 여기. 네, 잘 보세요. 일목균형 잘 모르시는 분은 공부 좀 하시고요. 네,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요 봉이죠, 요 봉. 그리고 쭉 양운이 좀 얕은 양운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얕은 양운이 음운으로 전환되는 봉이 여기죠. 이거 트레이딩 뷰에 보면 좀 자세히 그나마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봉이죠. 그 다음에 이 얕은 음운이 양운으로 전환되는 게 여기죠. 네, 여기. 얕은 양운이 다시 음운으로 전환되는 곳이 여기죠. 근데 이 자리마다 큰 가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가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조금 가정을 해 볼게요. 지금 가정이 아니죠. 보시면 이 구간, 이 짙은 음운 구간이 이거라고 봤을 때 이 상승 구간이라고 봤을 때 이 상승 원래는 이제 이걸 월봉이 아니라 주봉이라고 보면 좀 더 있겠는데 아마 요 정도 수준이 여기 하나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훨씬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공통점이 보이죠. 네, 공통점이 보이죠. 가격 변화가 크게 일어나. 그럼 지금 자리는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 양운에서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는 거 보이죠? 음운에서 양. 이 봉이거든요. 여기 이 봉이에요. 근데 월봉상 보게 되면 음봉 하나 나오고 양봉으로 추세 전환 나오죠. 지금 음봉 하나 나오고 양봉이 떴어요. 이때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하고. 즉 최소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때처럼 바닥 대비 0.786 수준의 가격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묘하게도 이 매집 구간 여기 구간하고 겹치네요. 여기 직전 여기 구간하고 딱 겹치네. 신기하게도. 그죠? 반감기 고점의 꼬리 부분하고 딱 겹치네요. 이 제가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를 지금 이 자리하고 같은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실은. 최소예요. 최소. 최소 이건 나오지 않을까. 최소예요. 최소 이건 나오지 않을까.
바닥 대비 0.786 반등이라고 그랬죠. 얘도 그러면 최소 이건 나오고 한번 꺾이고 뭐 365주 EMA 확인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최소. 요게 그대로 반복될 수 있을까? 혹은 여기를 이제 제대로 뚫게 되면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갈 가능성. 뭐 악재가 돌발 악재 안 터지고 다이렉트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 매수 자리 괜찮은 자리예요. 상대적으로 과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위험 부담은 적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때 저항받은 자리가 여기 양운대가 음운으로 바뀌는 여기 가격대에 저항을 받았으니까 대략 37,000원에서 43,000 사이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살짝 음운이 살짝 아주 살짝 드리워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음운이 아주 살짝 옅게 드리워져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양운이 음운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에 원래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만약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면 즉 이 자리죠. 이 자리 2024년 10월에 이게 음봉이 안 나오고 양봉이 뜨게 되면 이제 요걸 기대할 수 있게 되니까 충분히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전반기까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이클대로 설사 안 나올지라도 여기 보면 이 양운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가격 올라가더라도 이 양운에서 저항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일목균형표상 봤을 때. 근데 이게 워낙 좀 신기하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전 좀 놀랬거든요. 어떻게 추세 전환, 즉 양운이 음운으로 혹은 음운이 양운으로 변환되는 타이밍에 큰 가격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음운이 양운으로 바뀌면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큰 가격 하락 나왔고 이때도 마찬가지. 뭐죠? 루나사트 터지면서 가격이 완전 떡나게 버렸죠. 이때도 옅은 양운이 음운으로 짙은 음운으로 바뀌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운이 음운으로 월봉상이에요. 음운이 또는 양운으로 바뀌는 타이밍에 이른바 큰 가격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 똑같이 또 일어나고 있다. 큰 가격 변화가 마치 이때하고 똑같이.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완전히 지금 사실상 데자뷰입니다. 데자뷰 수준이에요. 여기하고 여기는. 조금 기대를 품으셔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이건 매크로 따라가면 쉽지 않죠. 매크로 따라가면. 어쨌든 나스닥과의 결별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반감기 사이클 생각하면 또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반감기 사이클 생각하면 벌써부터 이렇게 뭐 신고점을 작성한다든가 뭐 그런 건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조금 그 다음 혹은 2025년 다음 반감기가 오기 전에 신고점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2017년 2만 달러에서 2017년 2만 달러에서 고작 69,000달러까지 오르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50%, 3배 반 정도 오르는 이런 상승을 보여주는 투자 자산이라면 이거 비트코인 뭐던디 뭐하러 투자를 합니까? 이거 그냥 털고 나오세요. 아니 뭐 나스닥 그 어떤 그냥 대형 기술주 하나 2017년 이때 가격과 대형 기술주 아무거나 그냥 하나 2021년 전반기 뭐 이때 가격 비교해 보세요. 비트코인보다 다 올라갔습니다. 심지어는 뭐 강남 아파트 좋은 그 지역에 있는 강남 아파트 가격도 2017년 이때 가격하고 2021년 전반기 가격 비교해 보세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큰 위험 부담 감수하면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고작 이걸로 끝날 이번 반감기 고점 이걸로 끝나는 차트라면 이거 이미 끝난 시장입니다. 끝난 시장. 뭐 이 얘기도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30분은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CME와 갭이 상당히 벌어졌으니까 좀 단기로 지금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오늘 내일 해가지고 조금 부분 익절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되게
위험 부담, 먹을 것 대비, 과거 기준으로 따졌을 때 먹을 것 대비 위험 부담은 좀 없는 자리라는 거. 뭐 여전히 뭐 10K 또는 뭐 그 아래 뭐 3K까지 떨어진다라는 분석도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도 불경기가 온다라는데 디프레션, 리세션이 온다라는데 뭐 리세션이 가중화되면 디프레션이 되는 거죠. 리세션, 디프레션이 올해 예정돼 있다라는데 무슨 암호화폐냐, 위험자산이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게 솔직히 대다수죠. 뭐 지금 저 이런 얘기하고 뭐 최근 올릴 땐 CM 그 트레이딩 뷰 분석 관점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듣는 게 맞긴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게 보이는데 어떡해요? 보이는데.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가격 흐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다음을 생각하시고 지금 상승에 도취되시지 마시고요. 이 다음 라인이 어디가 중요한 라인이고 어디는 반드시 지지되면서 깨지면 안 되는지. 근데 그 지지되고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깨졌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차트는 뭐 15K든 14K든 한번 더 보고 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뭔가 대응을 하셔야 돼요. 부분 손절이든 완전 손절 익절이든 부분 익절이든 전액 현금화든 부분 현금화든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지. 그냥 넋놓고 그냥 올라갈 거야. 크롬 사사가 올라간다 그랬어. 2년 전버 치면 올라간다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자기 돈을 왜 남의 생각에 왜 맡깁니까? 네.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다른 사람의 판단력에 맡깁니까?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깨우치시고 스스로 조금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제가 365주 EMA를 발견한 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그때 발견한 순간은 우연이었지만 그 전 저는 수년 동안 뭐 수많은 시도를 해봤겠죠. 이런 수치값도 저런 수치값도 집어넣어 보면서 과거 기납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이평선 찾아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건데 네, 그거 아닐까요?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 어차피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저는 불변의 진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형태가 바뀔 뿐 살짝 모양만 바뀔 뿐 결국 반복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은 이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약간 호재와 뉴스를 더해서 비트는 거죠. 하지만 그 비트는 과정에서도 핵심은 변치 않는 핵심은 있다라는 거, 트렌드는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잡아내시기 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신뢰한다거나 야, 저 사람 말 따라서 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어. 이런 거. 제가 뭐 과거에 수많은 뭐 그런 뭐 카피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뭐 단톡방을 운영한다, 유료방을 운영한다거나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뭐 가끔 후회도 돼요. 아유, 남들 다 그걸로 꿀빨 때 나는 그때 왜 그렇게 좀 순진했을까 가끔 후회가 되면서도 야, 이거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할 짓은 아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드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저는 지금도 그 메일 들어가 보면 수많은 제휴 메일, 뭐 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레퍼럴부터 해서 뭐 유료방 같이 한번 해볼 생각 없느냐? 저희 팀에 한번 좀 들어오시라. 뭐 따로 채팅방 관리 안 하셔도 된다. 뭐 그런 메일을 저는 과거 수없이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의미 없거든요. 결국 자신의 자산은 자신이 지키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번 자산은 언젠가 그거 다 까먹습니다. 결국 대응 못해요. 중요한 순간에 판단은 자신이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번 해본 사람이 그 판단을 내리는 거고 실행에 옮기는 거지.
야, 내가 여기서 팔지 말지 누군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만이, 누군가의 유튜브를 봐야만이, 누군가가 파세요라는 얘기를 해야만이 실행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이제 어차피 나중에 그 돈 다 잃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요. 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아, 야, 근데 되게 쟤는 좀 말이 된다. 조금 약간 뭐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거를 들어보면 야, 말이 되네. 진짜 과거에 그랬네. 이게 약간 귀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는데 뭐 그 정도 수준으로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존적 매매는 철저하게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존적 매매는.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 흐름 주봉 마감이 이루어져서 좀 놀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사고하시고 그걸 또 생각으로 멈추지 마시고 네. 실행하시고 대응하시고 무책임하게 자기의 돈을 이렇게 함부로 투자 시장에서 낭비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땀 흘려 일군 자산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네. 댓글 달아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주시고 다음 주 뭐 월요일 화요일에 아니면 차트가 좀 빨리 회복돼 가지고 60주 EMA나 아니면 20개월 EMA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자리예요. 상당히 좀 흥분되는 자리고 재밌는 자리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좀 위험 대비 리스크는 크지 않고 희망회로는 좀 이빠이로 돌릴 수 있는 최대한 돌릴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시장은 이머징 마켓인가라는 고민은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이 시장은 여전히 이머징 마켓인가? 이머징 마켓은 뭐 10년짜리 장기 침체가 오더라도 어쨌든 성장을 합니다. 또 그 장기 침체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될 때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뭐 그때는 정말 100만 달러가 꿈이 아닌 거죠. 정말 이 시장이 아직도 이머징 마켓이라면. 장기 경기 침체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겁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존버하고 버티는 거죠. 결국 아무리 뭐 지금 전기 예탁 제가 뭐 6%, 6.1%까지 저희 동네에서 보고 왔는데 전기 예탁 이자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인플레이션율, 장기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인플레이션율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 대비 그 와중에서도 이머징 마켓은 성장을 하더라. 찾아내셔야 돼요. 네. 지금 한국 사회의 변화가 이런 노령화, 노령화로 촉발될 수 있는 새로운 수요가 뭘까라는 고민. 노령화, 의료 부분. 지금 현재 앞으로 뭐 50년, 10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발생될 혹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의료 수요를 평균 수명이 늘어날 건데 이 의료 수요를 감당할 만한 의료 시스템이 돼 있는가? 지금은 비대면 의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비대면 의료 분야 그리고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고 개인의 금융자산, 개인의 채무정보, 개인의 소비 관련 패턴이 돈이 되는 시대 노령화 사회에서의 개인의 의료 정보는 얼마나 큰 돈이 될까? 얼마나 큰 빅데이터가 될까? 라는 생각들. 뭐 에너지 관련해서 다양한 좀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전기차가 단순히 전기차로 그칠 것인가? 뭐 P2P 간의
전기를 사고팔고 하는 한전보다도 더 좋은 서비스에 더 좋은 질의 전기를 제공해주는 개인이 있다면, 지금은 개인이 한전에 전기를 팔고 그 한전은 개인한테서 또는 기업한테서 전기를 사서 다시 기업한테 파는 시스템인데, 이게 한전이라는 매개체가 없이 그냥 P2P로 거래되는 시스템이 열린다면 훨씬 더 그게 뭐 기후나 아니면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낭비가 덜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그 수요들 생각해보면 무궁무진하고, 그 다음에 이 기부의 문제, 기부. 우리는 왜 기부를 못하는가? 왜 자선단체 또는 기부단체가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 세탁 창구로서 활용이 되는가? 수많은 뭐 장학재단, 기부재단이 정말 순수한 기부 목적, 자선의 목적이 아니라 뭐 자금 세탁을 위한, 뭐 심지어는 뭐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세운 그 기부재단조차도 좀 저거 자금 세탁 내지는 탈세 목적이 아니냐라고 뭐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앨런 머스크는 기부하는 데 있어서 얘기를 했죠.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기부가 된다면 기부를 하겠는데 왜 기부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제대로 기부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트랜잭션에서 다 확인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할 건데, 그렇잖아요. 네.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그 수많은 집행되는 예산들이 그게 뭐 국회의원이 됐든 정부 차원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트랜잭션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얼마 투명화될 수 있을까? 라는 뭐 정당 기부금이든 개인이 정치인한테 하는 후원금이든 얼마 투명화될 수 있겠습니까? 트랜잭션 확인되고 내가 원하는 개인 지갑으로 그게 들어간다는 게 확인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할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린피스나 아니면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겠습니까? 왜 기부를 안 할까? 아니, 나는 선한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데 그 기부단체만 배부르는, 이 기부단체가 그냥 하나의 영향력만 키우는 꼴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부를 못하란, 뭐 이런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인물직 마켓인 것 같은데 왜 나스닥을 따라다니고 있을까? 왜 진짜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는데 왜 오르지 못하는 걸까? 정말 일부 기관들의, 일부 세력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일까? 전체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고 일부의 문제일까? 그래서 실은 이머징 마켓으로서 여전히 좀 차별되는 가격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헤매고 있는 걸까? 라는 것들, 뭐 고민이나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먹거리, 새롭게 돈이 될 수 있는 시장을 생각해보면 참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과거에 돈 벌 수 있는 수단은 너무나도 쉽게 사양화되고 너무나도 쉽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뭐 뻘 얘기가 많네요. 네. 죄송하고요. 다음 영상 좀 짧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네, 건강이 최고. 돈 벌어봤자 돈은 그냥 자기가 평균적인 소비를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버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자유와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그냥 주변에 민폐 안 끼치고 살 수 있는 수준이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자 아닌가요? 내가 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민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뭐 평균적인 소비 생활을 자기가 기대 수면까지 즐길 수 있는 수준이면 그게 뭐 부자인 거죠. 네. 뭐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리는 건 탐욕이고요. 제가 봤을 때 네. 뭐 아닌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